안녕하세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입니다. 한창 관심을 갖게 했던 유럽연합의 반도체 투자 전략에 대한 비판하는 내부 목소들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 현지 언론들이 아예 돈 낭비라는 말까지 쓰고 있죠. 이렇게 유럽연합 집행부에게 반도체 전략에 대해 냉정한 판단을 주문하고도 있는데요. 반도체 시장에 대해 어느 정도 자세히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미 느낌은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 일단 유럽의 반도체 전략이 시장 수요를 무시하는 수요 예측이 잘 안 된 것 같다는 감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뭘 믿고 저렇게 할까?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나? 이런 질문들을 수없이 쏟아내게 했죠.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걷잡을 수 없게 확산되고 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유럽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독일답지 않은 반도체 전략을 가지고 나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 만들겠다, 돈 낭비하지 말고 한국 거 잘 갖다 쓰세요, 또는 차라리 한국에 투자하세요라는 이런 류의 댓글들이 엄청 올라왔었는데요. 물론 이는 그냥 비아냥거리면서 했던 말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유럽의 반도체 전략을 두고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 아닌가 하는 기사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현지 반도체 전문가들은 엄청난 비용을 투자해 생산 라인을 새로 만드니 그 돈으로 동맹을 맺고 지원을 하여 지분을 확보하라는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물론 이도 넘어야 할 산이 있어 이들에게 쉽지는 않겠지만 유럽의 반도체 전략을 두고 벌써부터 이런 분석과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럽이 반도체를 두고 동맹을 맺는다. 그럼 누가 그 파트너가 될까라는 예측을 해보는 것도 아주 재미있겠죠. 유럽의 주력 산업은 당연 자동차이고 전체 자동차용 반도체의 대부분은 대만 업체 TSMC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과 대만과의 연합은 맺어질 때까지 맺어진 꽉 찬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잠시 여기부터는 제 뇌피셜입니다. 이 뇌피셜을 돌려보면 그럼 이제 생산 라인을 새롭게 확장, 투자하는 미국이 될까? 아니면 엄청난 기술력과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는 한국이 될까? 이 외에 유럽에게 관심을 끄는 곳은 없을 겁니다. 혹시 일본이 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글쎄요. 반도체에 있어 강자는 이제 한국과 대만이죠. 이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만은 중국과의 군사적 위협 그리고 지진과 같은 지리적인 위험이 있죠. 거기에 비해 한국은 종합 반도체 시스템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본격적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동맹 강화로 방향을 튼다면 한국과의 동맹, 그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고객업체와 경쟁하는 삼성 등 한국의 반도체 기업의 특성이 있어 걸림돌이긴 합니다만 한국이 강력한 후보라는 것은 부정하기가 어렵죠. 오늘 이런 기분 좋은 뇌피셜이 가능하다, 이런 동맹 구축이 유럽에게 훨씬 이득이다 분석하는 기사가 있어 이와 같은 주장이 왜 나왔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독일 유럽 경제일간지 한데스블라트는 돈 낭비, 왜 반도체 전문가들은 유럽에 들어설 새로운 세대의 메가칩 생산 공장을 거부하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2021년 6월 11일 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매체는 기사 서두에서 유럽연합은 수조 원대의 돈을 최고로 현대적인 반도체 생산 공정에 집어넣으려 한다. 하지만 이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많은 이 분야 전문가들은 아시아로부터 오존을 탈피하려는 이 방법을 두고 잘못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라는 평을 하며 기사를 시작합니다. 이제 독일 언론들이 정책 결정과 그 투지만 가지고 될 수 없는 반도체 시장에 대한 냉정한 분석을 한 건데요. 현실을 인정하고 고려해야 한다는 뼈 때리는 지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사는 맥킨지의 반도체 전문가들이 유럽의 반도체 전략에 대해 반대한다, 수조 원대에 이르는 반도체 투자에 대해 더더욱 반대하고 있다 밝히며 반도체 전략의 허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반대하는 근거,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투자 대비 성공 확률이 아주 떨어지는 가장 나쁜 비즈니스의 전형이라는 것이죠. 기사는 유럽의 최신 설비를 통해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것은 그 비용이 아주 비싸고 이에 반해 성공 확률을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매체는 유럽의 이제까지 명시된 반도체 전략의 목표는 아시아로부터의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은 2030년까지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 칩 생산을 유럽으로 가져오려 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수조 원대의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럽의 노력에 대해 맥킨지에서는 이를 돈 낭비라고 평가절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유럽이 실제적으로 필요로 하는 반도체 생산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전략적으로 우수하다는 아이디어도 매체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존도를 줄이기보다 아예 확실한 공급 안정화를 구축하는 데 투자하라는 것이죠.
매체는 그 근거로 반도체 전문가 온드레 부어카키의 말을 인용, 유럽이 100% 이용도 하지 못할 생산 라인에 돈을 쓰는 것은 절대 의미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유럽의 반도체 생산 라인 구축이 전략적으로 좋지 않은 비즈니스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는 그 근거로 유럽 대륙의 핵심 사업은 자동차 분야로 이 산업이 2024년까지 가장 진부한 반도체 소비량은 단지 전 세계 2%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거론합니다. 즉, 이 작은 수요양 때문에 100억 달러 이상의 투자 비용이 드는 생산 라인을 세운다는 것은 가치 없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는 것이죠. 기사는 그의 주장을 이렇게 여과 없이 전달하며 지금 유럽 반도체 전략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무엇보다 자동차 제조에 필요한 반도체는 20에서 45나노미터이며 이런 류의 칩들이 실제 유럽에서 소비되고 있다고 밝히고도 있습니다. 지원을 하려면 이와 관련된 생산 라인을 지원해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고난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공정 라인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또한 전체 유럽 자동차 산업은 3년 후 매일마다 단지 새로운 세대의 웨이퍼 250장보다 더 적은 양을 필요로 한다고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반도체 생산 라인을 계획하고 만드는데 대략 3년이 소요된다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진보한 한 개의 공장에서는 적어도 한 주 1만 2천 장에서 2만 장의 웨이퍼를 가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엄청난 투자 비용 대비 경제성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유럽연합과 독일은 이런 현대적인 반도체 생산 라인 구축을 지원하려 한다 기사는 밝히고 있는 겁니다. 실제 이런 유럽의 반도체 전략 그 이유에는 기사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스웨덴에서부터 이탈리아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생산 라인이 멈춰있기 때문인데요. 매체는 자동차용 반도체는 지금 유럽에서 70% 정도밖에 커버가 안 되고 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자급하겠다는 말이 맞는 말이긴 하죠.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또 오면 그 타격은 얼마나 심각할지 지금 모든 산업 관계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대목에는 이렇게 큰 모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죠. 이런 유럽의 반도체 전략을 반대하는 것이 맥킨지뿐만이 아닙니다. 독일 반도체 인피니엇 헬무트 가셀 판매회사는 유럽은 가장 혁신적이지 않은 기술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라는 말을 매체에 전달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유럽의 반도체 전략 설계와 현실 사이 비대칭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매체는 자꾸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수요와 공급이 만나지 않는 관련 없는 현실적이지 않은 플랜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미국의 새로운 반도체 전략도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매체는 미국 역시 수조 원대의 반도체 지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미국의 거대하고 새로운 세대의 공장이 들어설 것이라는 것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미래에는 유럽이 미국에서도 필요한 반도체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 공급 불안정이라는 반도체 시장의 한계를 극복할 수도 있다는 점을 매체는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즉 앞으로 반도체는 글로벌 마켓을 형성할 것이고 이는 반도체를 구매하는데 한국, 대만 그리고 미국이 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아시아 반도체 종속이 완화될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그렇기에 대신 유럽은 칩 디자인 설계에 집중을 해야 한다 하시면은 밝히고도 있습니다. 바로 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건데요. 그리고 이런 전략이 유럽 경제를 더 견인하게 될 것이라고도 주장까지 하고 있죠. 왜냐하면 앞으로 더 많은 분야가 반도체를 필요하게 될 것이고 또는 애플처럼 소비자들이 직접 반도체를 설계하게도 된다고 반도체 시장에 다가올 변화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대비 반도체 동맹을 형성할 것을 주문합니다. 강력한 연합 전략이 훨씬 더 현명하다는 것이죠. 기사의 주장대로 유럽연합이 반도체 전략을 튼다면 분명 한국에게 또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고 시장의 포지션은 더욱 확고해질 듯 합니다. 물론 유럽연합은 지금 계속해서 반도체 생산 라인 구축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7월 6일 올라온 기사에서도 이런 유럽 집행부의 의지가 확인이 되고 있죠. 그러나 유럽 집행부가 강한 의지를 보일수록 노스볼트 같이 유럽의 배터리 전략을 이끌 핵심 기업이 유럽 반도체 시장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현재 언론의 냉철한 비판도 함께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유럽 집행부가 반도체를 두고 무리수를 계속 고집할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